카페에서 커피 마시다가 종이 빨대가 흐물흐물해져서 기분 망친 적 다들 한 번쯤 있으시죠? 솔직히 짜증납니다. 종이 맛도 나고 잘 빨리지도 않고요. 그래도 우리는 환경 생각해서 참자며 불편을 감수합니다. 그런데 참 억울하고 잔인한 진실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종이 빨대와 씨름하는 동안 지구 반대편의 강대국들은 녹아내리는 북극빙하를 보며 샴페인을 터뜨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에게 지구온난화는 재앙이 아니라 인류 역사상 가장 거대한 노다지가 열리는 순간이기 때문입니다. 땅 주인이 되려는 러시아, 그 길을 이용하려는 중국, 그리고 그 길목을 지키려는 미국. 이 거인들의 싸움터 한복판에 우리 대한민국이 서 있습니다. 오늘 큐리오는 종이빨대 뒤에 숨겨진 차가운 진실, 북극 항로를 둘러싼 돈과 권력의 전쟁을 해보합니다. 챕터 1. 수에즈의 악몽과 압도적 효율. 먼저 왜 전 세계가 이 추운 바다에 목숨을 거는지 돈 이야기부터 해봅시다. 2021년 수에즈 운하가 배 한 척에 막혀 전 세계 물류가 마비됐던 악몽 기억하시죠? 우리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아, 기존 바닷길은 너무 좁고 위험하구나. 그때 대안으로 떠오른 게 바로 북극 항로입니다. 부산에서 유럽까지 갈 때 수에즈를 통하면 2만 킬로미터를 돌아가야 합니다. 하지만 북극을 통하면 1만 3천 킬로미터, 거리가 30% 이상 줄어듭니다. 시간은 열흘, 연료비는 수억 원이 절약됩니다. 물류기업들에게 이건 단순한 지름길이 아닙니다. 해적들이 우글거리는 아덴만을 피하고 전쟁 위험이 있는 중동을 건너뛰는 안전한 고속도로가 뚫린 셈이니까요. 챕터 2. 러시아의 산소호흡기 야말 프로젝트. 그렇다면 이 길의 주인 러시아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노릴까요? 단순히 통행료 몇 푼 받으려는 게 아닙니다. 러시아에게 북극은 국가의 명운이 걸린 산소호흡기입니다. 러시아 북극권 시베리아 땅에는 전 세계 미발견 가스의 30%, 석유의 13%가 묻혀 있습니다. 돈으로 환산하면 3경 원이 넘는 천문학적인 액수입니다. 과거에는 얼음 때문에 그림의 떡이었지만 이제는 캘 수 있습니다. 그 상징이 바로 야말 LNG 프로젝트입니다. 러시아는 이 영구동토층에 수십조 원을 쏟아부어 거대한 가스 공장을 지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유럽 가스관이 막혔을 때 러시아가 버틸 수 있었던 건 북극 항로를 통해 이 야말의 가스를 중국과 인도로 실어날랐기 때문입니다. 즉 러시아에게 북극 항로는 단순한 바닷길이 아니라 서방의 제재를 뚫고 나가는 유일한 생명선인 겁니다. 챕터 3. 중국의 아킬레스건 말라카 딜레마. 여기서 재미있는 건 중국입니다. 중국은 북극과 국경도 맞닿지 않았는데 왜 스스로를 근북극 국가라고 우기며 끼어들까요? 바로 중국의 치명적인 약점 말라카 딜레마 때문입니다. 중국은 수입하는 석유의 80%를 좁디 좁은 말라카 해협을 통해 가져옵니다. 문제는 이 해협을 미군 함대가 꽉 쥐고 있다는 겁니다. 유사시 미국이 말라카 해협만 딱 봉쇄하면 중국은 단 몇 주 만에 석유가 말라버려 항복해야 합니다. 중국 지도부가 밤잠을 설치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그런데 북극 항로가 열리면 미군이 지키는 말라카를 통하지 않고도 안전하게 석유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은 러시아에 자본을 대주고 쇠빙선 기술을 공유하며 이른바 빙상 실크로드에 목숨을 거는 겁니다. 돈 때문이 아니라 철저히 안보 때문이 말이죠. 챕터 4. 미국의 반격, 그린란드를 사겠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발등에 불이 떨어진 건 미국입니다. 얼마 전 트럼프 대통령이 뜬금없이 그린란드를 사고 싶다고 했던 뉴스 기억하시죠? 다들 의아해하며 고개를 저었지만 뜯어보면 이건 지극히 계산적인 신의 한 수였습니다. 지도를 보세요. 그린란드는 북극해에서 대서양으로 나오는 유일한 출구를 막고 있는 거대한 관문입니다. 러시아와 중국이 북극을 아무리 휘젓고 다녀도 결국 이 출구를 통제하면 미국의 손바닥 아니라는 거죠. 자원 문제도 있습니다. 미국은 그린란드에 매장된 엄청난 양의 희귀토를 확보해 중국의 자원 독점을 깨고 싶은 겁니다. 경쟁국이 가져가게 두려니 차라리 우리가 사버려서 공급망을 확실히 쥐겠다는 미국의 철저한 경제 논리가 깔려있던 겁니다. 챕터 5. 새우인가 고래인가 한국의 딜레마. 이 살벌한 판에서 한국은 엄청난 기회를 맞았습니다. 특히 북극을 지나가려면 필수적인 쇠빙 LNG선을 세계에서 가장 잘 만드는 나라가 바로 한국이기 때문입니다. 북극이 붐일수록 우리 조선소는 잭팟이 터집니다. 하지만 마냥 웃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배를 만들어줄수록 러시아의 자금줄은 튼튼해지고 미국은 이를 불편해합니다. 돈은 벌어야겠는데 동맹 눈치는 보이고 경제적 실의와 안보 사이 한국은 지금 녹아내리는 얼음 위에서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하고 있습니다. 챕터 6. 21세기의 지중해 흔들리는 동북아. 자, 이제 시야를 좀 더 넓혀서 미래를 봅시다. 북극 항로가 완전히 열리면 한중일의 운명은 어떻게 바뀔까요? 가장 큰 변화는 바다의 권력 이동입니다. 그동안 세계 물류의 중심은 태평양이었지만 이제 북극해로 중심축이 이동합니다. 이 새로운 바닷길의 시작점이자 종점지, 바로 대한민국의 부산항입니다. 지정학적으로 부산은 북극 항로의 가장 완벽한 베이스 캠프입니다. 반면 일본은 비상입니다. 북극 항로가 활성화되면 일본의 주요 항구들은 패신당할 위협이 처해지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러시아와 중국 함대가 북극을 통해 동해로 수시로 드나들게 됩니다. 일본 입장에선 앞마당인 동해가 러중 연합군의 놀이터가 되는 끔찍한 상황이죠. 결국 동해는 과거 유럽의 지중해처럼 돈과 군함이 뒤엉키는 세계에서 가장 뜨거운 바다가 될 것입니다. 미국과 일본은 이를 막기 위해 한국과의 공조를 더욱 강하게 요구할 것이고 중국과 러시아는 뚫고 나오기 위해 한국을 회유하거나 압박할 겁니다. 한국은 더 이상 대륙의 구석진 반도가 아닙니다. 신냉전 시대 해양 세력 미일과 대륙 세력 러중이 정면으로 충돌하는 가장 중요한 관문이 되었습니다. 이건 위기이자 동시에 우리가 강대국 사이에서 몸값을 높일 수 있는 결정적인 레버리지, 즉 지렛대이기도 합니다. 결론, 차가운 바다, 뜨거운 샘밥. 오늘 이야기 정리해봅시다. 북극의 얼음이 녹는 건 기후재앙이지만 그 이면에서는 패권을 차지하기 위한 강대국들의 뜨거운 셈법이 충돌하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생존을 위해, 중국은 안보를 위해, 미국은 봉쇄를 위해, 그리고 한국과 일본은 미래의 주도권을 위해 북극으로 모여듭니다.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단순히 종이빨대를 쓰자는 도덕적 구호를 넘어 이 거대한 지정학적 소용돌이 속에서 우리의 지정학적 가치를 어떻게 무기로 쓸 것인지 냉철한 전략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얼음은 지금도 녹고 있고 역사의 수레바퀴는 이미 북쪽으로 굴러가고 있으니까요. 세상의 모든 이면을 탐구합니다. 큐리오였습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여러분의 인사이트를 넓혀줄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